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새벽 1시 20분입니다. 새벽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새벽에 지금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2일 간격으로, 최소 2일 간격으로는 한 번씩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제가 유일하게 삼성전자 주가는 빠질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반등 줄 거고 빠질 겁니다. 이유는 금리 이야기일 거지만 했죠. 금리 인하. 이게 9월에 확정적인 이벤트가 존재할 텐데 이게 악재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권 이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풀어주면서 거의 확정적인 멘트를 해버릴 거.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사실 급락을 이끌어내는 요소고요. 중국 쪽으로 이 HBM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사실 이거는 플러스 알파적으로 조금 노이즈를 일으킨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을 너무 생각하시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차는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 오를 것인가? 라는 부분.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라는 부분. 과연, HBM을 지금 공급 중에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뭐 3세대라고 하면 4세대 HBM3 이후의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공급 중인데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이게 뭐 통과되었다 아니다, 블럼버그에서 기다 아니다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즉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느냐 마느냐가 이게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이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독이 언제 약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절대 시장을 무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탈자 안기수 많은 힘이 되고요. 제가 이제 세미나 예정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모두가 무료인데 뭐 돈을 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하셔서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부분에서 과거에 올랐고 왜 하락을 했고 지금의 상승은 왜 다른가?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상을 보기 앞서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이죠. 요 부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언제죠? 8만 1,000원일 때죠. 8만 1,000원일 때 요 부분에서 여러분께 7월 30일 날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그리고 최종적인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분명 반등 나올 텐데 그때 어떠한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중소형주가 빠른 속도로 올려 나갈 것인가. 요걸 가지고 우리 수익을 조금 개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7월 32일 새벽 6시 36분입니다. 오늘 라이브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8만 1,000원인 현재 부근에서 우린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뭐랄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무지기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등장시킬 텐데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분명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AI 시장의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맞아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그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적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오른다.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 그죠? 이런 부분이 딱 나온다. 확정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주들은 분명, 즉 삼성전자는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냐 말았냐,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급락과 급등을 이끌어내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단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맞아요. 일단 팔고 가야 된다. 목요일은 무조건 한번 시초가에라도 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급락에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못 간다 하더라도 구간대를 설정해서 우리는 이 대형주를 단기 거래를 통한다고 한다면 신고가 갔을 때, 과거 96,000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장을 지집니다. 자, 일단 내일은 매수하고요. 목요일은 시초가에 매수하고, 내일은 매수하고, 목요일은 시초가에는 매도하 갑시다. 적어도 60% 이상은. 자, 일단은 매도를 하고 가자. 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초가에 매수하고 목요일엔 덜고 가자.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다른 이슈가 없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요때 매수 시초가에 하되 결국은 매도하자. 이유는 하나 있죠. 첫 번째, 맞아요. 금리.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번에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멘트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확정을 지어버렸다. 근데 마침 사실 이 부분이 맞물려서 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건은 이때 부각이 됐을까요? 주말 동안에도 지금 계속 뭐 그 지도자가 죽었다, 좀 뭐 무슨 이슈가 나요? 뭐 사령관들이 5명 죽었다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더 확정적인 멘트를 해버렸죠. 이게 찬물을 끼얹었죠. 기술주도 급락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자국주의에 뚜렷한데 TSMC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때요? 경제를 최대한 끌어내린 상태에서 본인이 등판하면서 어떤 카드를 동원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벤트 때 오르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HBM 지금 3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3G, 4G, 5G 이런 게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죠. 속도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지금 HBM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간격을 띄우고 이 반도체를 옆으로 이렇게 이 나열하는 걸 우리가 그 D램을 나열하는 걸 HBM이라고 해요.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왜? 속도를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위로 이렇게 쌓아놓은 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해서. 왜? 빠른 속도로 할 때 옆으로 세우는 것보다 일렬로 세우는 게 편하고 이걸 띄어야 된다고 했죠. 왜?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반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더라. 이거예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요. 열대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는 수율 문제가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3개밖에 못 썼어요.
지금 5개, 6개까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뭐 퀄테스트라는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냐 말았냐. 근데 왜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금리 인하도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SK 하이닉스 볼까요? 주가는 더 급락할 거예요. 왜? 이미 얘네들은 한 단계 더 진화된 모델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초기에 납품하고 있는 HBM3라고 하는 걸 이미 무엇을 하고 있다? 예, 과거부터 납품하고 있었으니까. 얘네가 1세대예요. 근데 지금 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찬물을 끼얹는 기사가 또 나왔을 거예요. 이거죠. 엔비디아 산전자는 초대형 사고에 서학개비 발칵. 지금 이게 지금 뭐 블랙용이라고 해서 AI 가속기. 얘네들의 주력 생산품이잖아요. 그래픽 처리와 가속기는 고대역 메모리 HBM을 패키징해서 만드는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데 결함이 발견됐대요. 이것도 좀 노이즈가 일어나는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시장 분위기 하마스 전쟁도 안 좋아. 그죠? 이스라엘 전쟁도 안 좋아. 이제 또 사건을 일으켜. 그러면 지금 더 크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SK 하이닉스라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고. 떡볶이집 가게에 떡을 납품하고 있어. 근데 어떤 데는 이미 납품하고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이제부터 납품하고 있어. 근데 본인의 매출의 80% 90%를 담당하고 있는 이 떡볶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떡집이. 더 큰. 하이닉스가 문제라는 거지. 삼성전자는 아직 발을 딱 넓히기만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전 세계 시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황. 시황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어,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거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는 과거에 제가 이 삼성전자 주가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좋아질 이슈들만 쫙 해서 증가시키는 유튜버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요. 88,800원 쓸 때요. 96,800원의 평가이익을 얻는다. 이게 바로 신고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3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본전이야. 나는 분명히 6개월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0% 수익 이하는 뭐지? 항상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보시게요. 이따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첨부해 놓을 텐데 잘 봐요. 우리 과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랫동안 보유하셨죠? 네. 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항상 매도 타점 나왔을 때는 저는 항상 제시해 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과거에는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공급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가격은 올라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인위적인 수급이죠. X. 분명 단기적이다. 폭스콘 공장. 대만의 폭스콘 공장이 화재 사건 나왔을 때 공장 멈췄죠. 오르죠.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죠? 실적에 대한 부분 좋게 나왔죠. 그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급락. 아무리 잘 나와도. 아니면 조정 이후에 급등. 이런 현상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졌다 이거지. 왜?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니까 지금 글로벌 침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황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판단한다? 절대 해소가 나올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내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점검 한번 해볼게요. 나스닥 증시도 지금 2% 정도 급락이 나왔고 점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드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만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영상. 저는 그냥 뭐 누구 뭐 좋은 영상
듣기 좋은 영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활동을 통하는 영상. 그리고 여기 갔을 때도 결국 내 평가 금액은 신고가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뜻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언제죠? 한 요쯤 어디였을까? 아, 요쯤이구나. 반등 줄 때 아니면 조정을 보일 때 중소형주를 단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해서 타점도 한번 잡아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때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중소형주 중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YC. YC라는 종목을 좀 일러드렸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대비는 강하잖아요. 그죠?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주 전에 삼성전자, 그죠? 엔비디아는 뭐뭐일 날 반드시 수주를 줄 겁니다. 수주는 줬죠.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식 잘하면 원협겠다 채널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절대 무지기성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죠. 자, 이때 한번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타짜 안기us입니다. 오늘 3% 급락 나왔다가 힘있게 올라주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중에 나왔던 기사죠.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 HBM3가 지금 독이 되고 있다. 그리고 6분 때 제가 혹시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사해될 때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이 YC라는 이야기, YC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자, 간단히 볼까요? 이때 봅시다. 면 시장이라는 부분을 볼 때 이 개별 종목을 우리는 삼성전자도 사실 개별 종목의 하나로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을 감안을 했을 때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그쵸?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은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 하나를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은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봤을 때 증시 대비해서 우리는 강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업종 지수 차트를 좀 볼 텐데 삼성전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2,805원. 자, 이 정도 05포인트 정도니까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자, 항상 이제 스탠스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중소형주를 거래할 수 있는 타이밍도 고려해 보자. 자, 뒤로 들어가서 YC를 한번 더 달아드는 걸 봅시다. 중소형주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YC라는 종목을 좀 이렇게 커버리지 같이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YM텍이라는 종목 있죠. 자, 그죠? 자, 오늘도 YC라는 종목을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에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매수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었죠. 결국은 이것도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지만 갭을 메꾸면서 삼성전자 주가와 같이 탄력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짜 종목들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조금씩 비중이 한 5% 정도만 단발성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라이브 채널 여러분 들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주시라. 그래서 이제 YM텍,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때 좀 소개시켜드렸던 부분 단발적인 상승 분명히 나왔죠. YC라는 종목은 어때요? 정말 많이 올랐죠. 중성주 치고 30% 올랐으니까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자, 일단은 라이브 들어오시죠. 일요일 날 내일 좀 라이브를 진행하고 월요일도 라이브를 진행할게요. 자, 일단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그래도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 시장의 급락 사건을 통해서 기회로 활용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 타점 생겼을 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이 부분 들어오시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아니 망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변동폭이 6, 7%짜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타점 비중 줄이기.
그리고 중소형주를 이용하기. 자, 항상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선의 활동이 무엇일까? 매번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네요. 010-4822-8706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죠? 월요일은 무조건 이제 조정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왔고 미국 시장도 2% 정도 급락 나왔고 기술주들도 급락 나왔어요. 다만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삼성전자 본 실적은 이미 나왔죠. 중소형주 실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올랐다. 중소형주 알짜들은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다. 증시는 불안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일단 라이브에서 뵈시죠.